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도매 사이트 자동으로 크롤링하기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오, 멋진 민군 형님 최고입니다. 와, 단순 노가다 하는 걸 안타까워 수고를 덜어주고 싶으셔서 조회수 안 나올 걸 아시면서도 이런 유튜브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거 사람들이 안 볼 거다. 되게 어려워할 거다. 심지어 개발자가 아니고 초보자다 보니까 누가 보겠어 했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시는 분들이 많을지언정 끝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서 보신 분들이 손쉽게 나만의 도매 사이트를 쫙 긁어다가 올리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작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도매몰 상품, 즉 우리가 팔아야 할 상품들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서 엑셀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특정 한 개의 제품만 가능했었죠. 근데 오늘은 그 페이지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을 한번 가지고 와서 엑셀로 내보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일이 수월해지겠죠. 이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 전체 다 가지고 엑셀로 뱉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바로 몇십 개를 쫙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우선 지난번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화면 켜주시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마이크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신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필요해요. 바로 프리미엄 안전 비상주 사무실 밸런스 스페이스입니다. 늘 추천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연매출 100억 원대 최대 규모 세무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오면 환불해주고 사후 관리까지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재계약률이 95%나 되는 거 보면 믿을만 하죠. 그러니까 민군 유튜브 보고 연락했다고 할인 팍팍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품 DB가 충분할 때는요, 사업자를 늘리면 제가 이거는 100%는 없다고 하니까 99.9% 매출이 늘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늘렸을 때는 매출과 수익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민군 거 보고 연락했으니 할인해달라 이렇게 받으시면 우리는 늘 투입 대비 산출이잖아요. 월 사용료로 계산했을 때 10,000원대면은 그거랑 솔루션비 정도는 사업자 하나 늘렸을 때 DB가 10,000개 이상이면 무조건 뽑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DB를 고려하셨을 때 사업자 늘렸을 때 무조건 수익이 는다? 밸런스 스페이스로 활용하시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사업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요, 고정 댓글에 나와 있으니까 고정 댓글 보시고 사업자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난번 1편을 안 보셨으면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편을 돌아가셔서 꼭 보셔야 돼요. 1편을 보셔야만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되고 코딩을 할 준비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지난번에 썼던 세팅 값인데요.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상단에 1, 2, 3줄은 그대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코딩하기 나름이니까 제가 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거의 반복할 겁니다. 다시 쫙 지우고요. 복습 겸 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지우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딩을 스타트하기 앞서서 어딜 할지 또 정해야겠죠. 지난번에 도메토피아 했으니까 똑같이 도메토피아 들어가가지고 도메토피아는 잡설을 잠깐 얘기 드리자면 참 사이트가 한결같아서 오히려 셀링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좋습니다. 사이트가 계속 리뉴얼되고 바뀌면 지금 코딩 해보셔서 알겠지만 이 코딩한 걸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도메토피아는 제가 지금 14년 차인데 딱 한 번 좀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런 도매 사이트가 좋다. 그리고 이제 사이트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서 자, 지난번에 하나의 제품만 했잖아요. 오늘은 전 제품을 한번 수집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제 전체 다 어떻게 도매 사이트 제품만 해도 10,000개가 넘어가거든요. 이 제품들을 어떻게 내가 다 가져올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전 제품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아야겠죠. 예를 들어 전체 카테고리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어요. 신발류를 눌러보면 아마 신발들이 쫙 나오겠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도 이렇게 전체를 카테고리까지 가져와서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또 하나하나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전체 상품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찾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전체 상품이 나온 페이지를 찾으면 그 앞단의 작업들이 줄어들겠죠. 안 해도 되고. 자, 그러면 도매 사이트에서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금 전체 제품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약간의 잔머리를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 브랜드감, 베스트백, 뭐 직수입특가 있는데 베스트백을 한번 눌러보니까 주소가 좀 이상해요. 직수입특가 카탈로그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카테고리가 0417 신상품, 뭐 서치인데 무슨 솔트가 분류라는 뜻이잖아요. 뉴스, 새로운 제품들이니까 뉴스인 것 같고요. 가격별도 한번 눌러볼게요.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가격별도 무슨 코드로 되어 있고 카테고리 코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번뜩 떠오른 건데, 신상품일 때 서치 물음표 솔트 제품 폴더에서 찾아라, 분류를 뉴스 신상품으로 찾아라 라고 시키는 페이지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개발하신 분 마음이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중에 저처럼 좀 많이 하다 보면 잔머리가 떠오르는 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뉴스를 그냥 지우고 그냥 올로 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잘못돼도 상관없습니다.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으니까. 올로 했을 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 신제품이 아니라 다 보이는 거죠. 끝까지 한번 5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5페이지 넘어가니까 또 있고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6페이지도 되고, 이게 끝 페이지가 아니고 다음 페이지군요. 그럼 예를 들어 100 한번 가볼게요. 106페이지도 이렇게 떠요. 그러면 얼추 계산이 올이 맞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다, 카탈로그 하나하나 이렇게 막 또 주소 넣고 가져와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죠? 신상품에서 요걸 올만 바꾸면 전체 제품 페이지구나, 요걸 캐치하신 분들은 사실 저보다 개발 잘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래서 이 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가져와서 이제 실제로 이 페이지에 나온 제품들을 다 엑셀로 모아서 출력시키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이제 이 주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복사하시고요. 파이썬으로 돌아와서 실제로 한번 코딩을 또 준비를 딱 해서 스타트를 한번 해보죠.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파이썬 같은 경우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을 수가 있었어요. URL이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넣었는데, 이번에도 URL이라는 변수에 값을 방금 전에 가져온 이 주소를 쌍따옴표 안에 넣고 콤마 해주시면 URL이라는 변수에 이 주소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해봤죠? 프린트하고 URL 하면은 아래쪽에 보시는 터미널에 요 주소 값이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셔도 돼요. 저희는 했다고 치고, 자, URL에 이제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시켜야겠죠? 이 URL에 있는 값을 가져와줘 라고 시키는 명령어를 쳐야겠습니다. 어떻게 쳤었죠? 리스폰스라는 결과값에다가, 리스폰스가 응답값이니까 그냥 습관처럼 저는 쓰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난번에 설치한 거 있죠? 리퀘스트. 조금 치다 보면 이렇게 완성어가 보여요. 이럴 때 그냥 엔터 치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져와라 get 하고 괄호 열고 어디를 가져와? URL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리스폰스라는 값에, 좀 보기 좋게 띄어쓰기도 만들게요. 리스폰스라는 값에 URL에서 있는 페이지 값들을 가져온 다음에 이 리스폰스 안에 다 갖다 넣는 거예요. 이 리스폰스 안에는 이 페이지에 보이는, 아까 전에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보시는 이미지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했을 때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이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뭐 예쁜 수프 이 수프를 뭐 예쁘게 떠먹기 위해 뭐 입맛 따라 이렇게 골라준다, 이런 의미였죠. 이 뷰티풀 소프를 써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좀 가져오기 쉽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죠. 그걸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설명까지 주석 처리도 알려드리는 게, 샵하고 뭔가 이렇게 테스트 하나 둘 민군 천재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언제 쓰냐면 다시 봤을 때, 내가 이걸 다시 봤을 때 이걸 왜 만들었지? 혹은 남이 봤을 때 이걸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저는 뷰티풀 숲을 통해서 가져오기 쉽게, 꺼내기 쉽게 변환, 이렇게 기록해 놓고 코딩을 하면 남이 보든 내가 다시 보든 굉장히 앞으로 다시 복습하기도 쉽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주석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해볼게요. 뷰티풀 숲을 통해서 꺼내기 쉽게 변환을 해야죠. 어떻게 하죠? 숲이라는 변수를 또 하나 만들었어요.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뷰티풀 숲 괄호 열고 리스폰스에서 나온 점 텍스트를, 자, 여기를 HTML로 파서
이렇게 하시면은 리스폰스에서 나온 텍스트들을 HTML 형식으로 내가 쉽게 가져올 수 있게 뷰티풀 소프를 써서 소프라는 변수에 다 저장을 해줘 라고 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해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시면서 감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 지난번에 안 썼던 것들을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조금 써볼 건데요. 배열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제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변수 하나가 지금 보시면은 리스폰스, 수프 하나의 변수에 하나의 값만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HTML 소스 그 자체 하나만 들어가 있고요. 수프라는 값에도 HTML 형태로 된 값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특정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넣고 싶을 때 배열을 씁니다. 예를 들어 뭐 ABC라는 변수에 1, 5, 7, 10 이렇게 다양한 숫자의 배열들을 여러 개 넣고 싶을 때 배열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배열을 활용해서 배열이라는 변수에 상품명들을 다 밀어 넣는다던가 상품 주소를 다 밀어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가져올 값에 대한 배열을 생성, 주석으로 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되고, 파이썬에서 배열 선언은 언어마다 다르긴 한데 굉장히 간편합니다. 얘는 그냥 이번엔 처음이니까 제품 코드를 제가 배열로 할 건데 는 하시고요. 중괄호 있죠. 이게 대괄호군요. 대괄호로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하면은 구스 코드라는 변수가 구스 코드는 이제 배열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구스 코드에는 값을 넣으면은 예를 들어 앞에 있는 리스폰스나 수프였다면은 수프 1, 수프 2 이렇게 해버리면 수프는 마지막 값이 들어가는데, 구스 코드에는 이제 값을 넣을수록 바뀌는 게 아니라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배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케이, 제품 코드는 이제 여기에다 저장할 거고, 이제 구스 네임에서 제품명도 배열에다가 넣어 볼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할 거고요. 또 하나 구스 URL 제품 주소도 배열로 선언을 해서 실제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밑에 창을 좀 참 줄이고, 배열을 쓰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파이썬은 꽤 최근 언어고 최신 언어고 똑똑한 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선언을 안 하고 배열 값을 저장해버려도 배열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부터 할게 도메토피아 전체 상품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전체 제품들에 대한 뭐였죠? 상품 코드, 상품명, 상품 주소를 가져와서 배열로 입력할 것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이 파이썬도 시키는 대로 하는 컴퓨터거든요. 이 페이지에서 모든 제품들에 대한 상품명을 찾아와, 상품 코드를 가져와, 상품 주소를 가져와,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는 게 F12를 많이 씁니다. 모든 브라우저에 다 있어요. 엣지에도 있고요, 크롬에도 있고요, 아주 오래전 익스플로러에도 있습니다. F12 누르면 이렇게 뭔가 개발자 툴, 데브 툴이라고 뜨거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화살표라고 선택하는 게 있죠. 이걸 선택하시고 상품명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이렇게 뭐 복잡한 소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마우스 우측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 했을 때 나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개발자 도구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요소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상품명을 찍고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보시면은 이 소스를 이제는 조금씩 볼 줄 아셔야 돼요. 좀 어렵긴 합니다. HTML이라는 언어도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아니 어떻게 이런 언어가 이렇게 막 영어로 된 것들을 했더니 이렇게 보이지라고 신기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언어건 규칙성이 있다. 가만 보시면 지금 제가 상품명에 찍었잖아요. 상품명에서 조금 올라가 보시면 굿즈 디스플레이 아이템 랩, 이게 딱 봐도 상품에 대한 뭐 진열, 아이템, 랩, 뭐 가마 이런 뜻이잖아요. 요걸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컨트롤 F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컨트롤 F에서 붙여넣기 하니까 1 오브 76이라고 떠요. 1 오브 76. 그랬을 때 이 페이지에 나오는 상품 수가 몇 개인지 좀 봐야 되는데, 5개, 하나, 둘, 셋, 넷, 열셋, 열넷, 열다, 15. 15 곱하기 5 하면 75죠. 그러니까 찾기 했을 때 76이 나온다는 거는 다 동일하게 제품 하나마다 이게 있고 다른 부분에 이걸 어떻게 쓸지 코드가 하나 나오는 거라서 얼추 잘 찾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마다 고유한 걸 찾으면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구스 코드 보이죠? 구스 코드도 복사해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여기 넣어 볼게요.
1호부 76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페이지 전체에 제품마다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니까 우리는 다시 찍고 여기 보이시죠? 클래스가 구스 디스플레이 아이템 랩으로 된 애들을 쫙 불러와서 하나씩 저장하면 내가 원하는 상품 75개가 다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엔 헷갈리실 텐데 처음엔 한번 그냥 따라 해보시고 내가 원하는 도매 사이트 가셔가지고 여기는 어떤 공통점으로 반복될까? 결국은 75개의 제품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모든 쇼핑몰이. 이 반복되는 구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찾았으면 얘를 통해서 다시 돌아와서 코딩을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제가 배열을 쓰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죠. 굿즈 리스트라는 배열에다가 지금 굿즈 리스트는 배열이다 라고 제가 말로만 했지 이 파이썬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써줘야 배열 값이구나 하고 굿즈 리스트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수프 한 다음에 수프로 가져온 값을 찍고 찾아 파인드 중에서도 지금 all도 있고 next도 있고 previous도 있고 next 시블링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다 찾아야 되니까 find all 선택해 주시고요. 근데 find all인데 여기서 찾는 건데 지금 괄호했을 때 나오는 것들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냥 제 말을 듣고 그냥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거였냐? 지난번에도 해봤죠. 클래스인데 클래스 언더바는 클래스가 어떤 거였죠? 저희가 찾은 거 돌아가서 굿즈 디스플레이 랩 이 녀석을 더블 클릭해서 딱 복사한 다음에 돌아와서 붙여넣기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 전체 소스에서 굿즈 디스플레이 아이템 랩으로 된 클래스 부분들을 다 가져와서 굿즈 리스트에 배열로 저장을 해 라고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막 선언을 미리 하고 막 하나씩 넣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굿즈 리스트도 이제 배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배열을 언제 쓰느냐? 제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75개를 가져와서 저장을 했다고 했죠. 개발을 하시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리고 어떤 언어건 배우는 게 조건문과 순환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면 사실 개발을 거의 제 이제 초보 입장에서 말하면 거의 다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 AI 이런 것도 파고 들어가면 다 조건문과 순환문 이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결국은 특정 조건일 때 이걸 실행해줘. 그리고 이거를 반복해줘. 이게 언어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열로 저장된 걸 반복할 때 쓸 수 있어요. 쪼개서 얘를 하나씩 들어가서 내가 시키는 걸 작동시켜줘 라고 이해하는데 파이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석으로 한번 설명을 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상품 리스트를 해서 각 상품의 정보를 하나씩 추출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마다 다르긴 한데요. 이 파이썬은요. 순환문은 당연히 for문, while문 이런 거 나중에 들으실 텐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for문입니다.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는 그냥 for하고 goods in 어디서 goods 리스트 이렇게 하고 쌍따옴표 해주시면은 순환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goods 리스트에서 하나씩 good라는 값으로 가져와서 작동을 해줘. 그러니까 goods 리스트에 지금 굿즈 디스플레이 아이템 랩에서 가져온 값들이 75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가져와서 그거를 굿즈에 넣어서 계속 반복한다. 몇 번? 75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가져왔을 때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실제로 프린트라고 하죠. 출력을 해서 터미널에 값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프린트가 파이썬에서는 결과값을 보는 거였어요. 프린트를 해. 어디에다가? 아래쪽에 터미널에다가. 왜 터미널에다가 출력을 하냐면 1주차 강의를 보고 저희가 그렇게 되게끔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1주차를 꼭 보시고 하셔야 되고 뭘 하냐면 굿즈라고 하나씩 가져왔잖아요. 굿즈라고 가져온 곳에서 찾아봐. 찾아봐. 어떤 걸 찾아? 클래스 언더바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었죠. 제품 코드도 있었습니다. 여기 안에 쭉 가보시면 굿즈 아까 전에 여기서 와서 다시 한번 굿즈 찍어볼게요. 여기 있죠. 굿즈 코드를 가져와서 클래스가 굿즈 코드야. 그러면 여기 가져온 것에서 텍스트 값을 가져와 봐.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하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여러분? 제 예상이지만 어떤 분은 얘기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제품에 GDR 06379 이거 하나 나올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대로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는 순환문이라고 했죠.
굿즈 리스트에는 지금 75개의 제품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75개의 제품 코드가 쫙쫙쫙쫙 나와야 정상일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해보겠습니다. 좀 기다려보시면 열심히 얘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컴퓨터도 가져와서 값을 가져오고 값을 받고 해야 되니까 도메토피아의 속도도 중요하고 이 컴퓨터의 성능도 중요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값이 나왔네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134336 뭐 올라가 보면 쭉 나오죠. 이렇게 되면 제품 코드가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요거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1주차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좀 이미 개발을 해보신 분들, 따라와 보신 분들은 이것만 보고도 나는 다 할 줄 알아 끄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75개 나왔네? 엑셀 내보내는 걸 지난번에 해봤잖아요. 그대로 그럼 반복해서 엑셀 하나 보면 끝이네?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못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프린트니까 저장을 해야겠죠. 프린트는 연습해 본 거니까 주석 처리를 할게요. 요렇게. 그럼 이제 제품 코드를 다 가져왔어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게 오늘 아까 뭘 하려고 했죠? 제품 코드, 제품명, 제품 주소 이 세 가지를 가져와서 75개의 제품을 엑셀로 다 내보내는 걸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제품 코드는 성공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프린트하고 제대로 나오는지 일단 체크를 하고 나서 엑셀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볼게요. 프린트 똑같아요. 구스에서 find 찾아, 뭘 찾아? 보시면 다시 이제 상품명이니까 상품명 쪽을 한번 볼게요. 상품명 쪽에 가니까 따로 클래스라는 게 없고 H6이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클래스나 뭐 네임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가져오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분은 이걸 꼭 보셔야 돼요. H6이라는 특정한 또 태그가 있는 거잖아요. 이 H6으로 가져오면 되고 좀 미래의 강의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런 태그 하나도 없다. 그럴 때는 사실 전체 텍스트에서 특정 구문으로 쪼개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차차 나중에 해볼 거고 지금 상품명은 H6이라는 태그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H6을 활용하시면 또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찾아 뭘로? H6으로 H6에 있는 텍스트를 가져와줘. 텍스트라고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지 프린트 해보면 되는 거죠. 안 되면 고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만약에 안 돼요? 요 정도 짜놓고 요걸 복사해서 GPT한테 묻잖아요. 답을 알려줍니다. 요즘은 그래요. 진짜 좋아졌습니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제대로 보이시죠? 그레이, 블루, 핑크, 그린. 도토도 이미 평생 이렇게 해서 바꾸진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옵션을 해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긴 한데 다 나눠놓긴 했지만 수집이 다 됐습니다. 이건 또 셀링 관련 잡서를 하나 덧붙이자면 이렇게 도토가 다 쪼개놔서 어떤 분들은 이걸 다 옵션으로 묶어서 도도매로 도매국이나 오너클랜에 올리는 셀러분들도 있고 그분이 매출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거 쓸데없는 팁이지만 누군가 또 실행해서 돈을 벌 테니까 팁을 좀 드렸고요. 상품명 나왔고 상품명 그럼 성공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하나 남았죠? 제품 주소. 제품 주소를 출력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똑같습니다. 제품 주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품 주소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죠. 여기에 제품 주소가 바로 위에 보니까 ahref 이게 하이퍼링크라는 건데 클릭했을 때 이 주소로 가져라고 HTML 형식상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파이썬과는 상관없고 이 페이지의 HTML 소스에서 명령을 하는 규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어라는 태그, a라는 태그에서 요 값을 가져오면 근데 전체적인 제품 주소가 클릭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https 도메토피아.com /굿즈 /뷰 뭐 이런 식인데 빠져있죠. 슬러시부터 굿즈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앞에는 요 값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a라는 태그로 가져온 다음에 앞에다가 요것만 내가 덧붙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천재십니다. 타고난 개발자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니까 아까 앞쪽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넣어주시고요. 뒤에다가 더해야죠. 더할 때는 플러스 해주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해봤죠? 굿즈에서 찾아. 무엇을 찾아? 어라고 된 걸 찾아. 그 다음에 어에서 그냥 내부 텍스트가 아니라 보셨죠? 아까 전엔 여기 텍스트였는데 이번에는 여기 내부에 있는 href라는 속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아니라 값이 바뀌겠죠.
점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값을 찾을 때는 여기 컷을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요. href 라고 해주시면 a라는 태그를 찾고 그 속에서 href라는 속에 있는 값을 가져와라 라는 게 됩니다. 이게 안 된다 싶으면 고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한번 해서 값을 보는 거죠. 좀 기다리면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근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일까요? 보면은 주소가 슬러시가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러시 빼줘야겠죠. 슬러시를 빼고 다시 한번 해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나왔고, 이 값을 혹시 나를 못 믿으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죠. 제대로 나옵니다. 이러면 제대로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세 가지 값을 다 프린트를 통해서 제대로 가져와지는지 체크를 했어요. 주석 처리하고 이제는 제대로 가져와진 값들을 앞서 선언한 요 배열에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제품 코드부터, 제품 코드를 여기 복사한 다음에 이 제품 코드라는 배열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점 하고요. 더해라, append.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미국에서 시작된 언어다 보니까 영어를 쓸 수밖에 없네요. append 하고 뭘 붙여? 위에 나왔죠. 이거는 복붙하시면 돼요. 요 속에 있는 값이 제품 코드였으니까 구스 코드라는 변수 배열에다가 얘를 넣어줘. 그 다음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명에다가 append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상품명이라는 변수를 넣어주고요. 마지막 제품 URL이라는 배열에다가 넣어줘 값을 append 제품 URL을 요 놈을 그대로.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프린트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프린트 안 시켰으니까 배열에다 저장만 된 거죠. 자, 지금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제? 엑셀로 파일 생성만 하면 끝납니다. 1주차 강의를 복습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걸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돌리셔도 됩니다. 왜냐면 해봤으니까. 그쵸? 할 수 있죠, 여러분? 끄셔도 돼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 혹시나 가물가물 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었죠. 로우 데이터에다가 제가 변수를 똑같이 저장했었습니다.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엑셀 하는 방식이 이게 언어마다 다른데, 저는 이렇게 상품 코드라는 녀석을 위에 배열이 뭐였죠? 구스 코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상품명은 구스 네임, 그 다음 뭘까요? 마지막 상품 URL, 상품 주소라고 표현할게요. 한글을 써줘야지. 구스 URL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앞서 만든 배열 값들이 착착착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우 데이터 다시 한번 불러와서, 로우 데이터는 PD. 왜 PD이냐면 다시 쭉 올라가야 돼요. 이건 1주차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판다라는 녀석을 써야 되니까 판다를 PD로 불러왔기 때문에 PD를 씁니다. PD 데이터 프레임, 요건 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엑셀로 만들어 어떤 걸 로우 데이터를, 그리고 요거 설명을 굳이 붙여드리자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 이렇게 해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전환을 해야만 엑셀로 착착착 전송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로우 데이터를 어떻게? to, 방금 보셨습니까? to 했을 때 클립보드도 나오고 뭐 CSV도 나오죠. 요때 이제 좀 앞선 분들은 CSV도 되는구나. 클립보드라는 게 보통 메모장에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쓰는 건데 그냥 복사도 되는구나. 혹은 HTML로도 되는구나.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엑셀이니까 to 엑셀 한 다음에 엑셀 라이터는 왜 쓰냐면 파일명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자, 민군도토 xlxs, 요거는 뭐냐? 엑셀로 저장. 주석을 보시는 것처럼 같은 행에 표시해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써도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그래도 지금 앞부분이 실행이 돼요.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주석이 있다고 해서 이 행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실행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딱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러가 떴군요. 제가 요걸 깜빡했습니다.
에러가 뜨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빨간 줄이 표시가 돼요. 그때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딱 봐도 제가 너무 대놓고 실수를 했네요. 여기에 여기 들어가야죠. 그러면 빨간 줄이 사라지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봤을 때 얘는 일단은 문법적으로는 맞다 라는 걸 증명해 주니까 이대로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또 에러가 나면 고치면 되죠. 혹시나 제가 요거 쓸 때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은 천재십니다. 자, 이제 정상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시면 뭔가 된 것 같아요. 한번 자, 다 됐으면 여기 내 문서에 제가 파이썬 폴더 했었죠. 내 문서 가서 파이썬 가면 보이십니까? 도토, 민군 도토 요거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과연 상품 코드 완벽하고요. 상품명 완벽하고요. 상품 주소 완벽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으면 뿌듯함도 가져가셨을 거고 벌써 좀 앞서신 분들은 벌써 응용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도토에서 전체 상품이 보이는 페이지를 약간 잔머리를 써서 한번 파악을 해봤고요. 그 페이지 전체의 제품들을 가져와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 상품명, 주소를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1주차 때 뭘 했나요? 여기 나온 상품 주소 하나 가지고 제품 정보를 가져와서 또 프린트를 했고 엑셀로 출력을 했어요. 1주차와 2주차를 합치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첫 페이지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을 가져온 다음에 그 제품들을 다 정리해서 모든 제품 정보들을 다 가져온 다음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숙제를 제가 하나 드리는 게 1, 2주차 합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힌트도 조금 드릴게요. 1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죠, 결국. 도메토피아의 전체 제품을 가져와서 엑셀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전체 제품까지는 제가 힌트를 드렸죠. 이미 정답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1페이지 뿐만이 아니라 파이썬에게 1페이지 끝났어? 너 그 다음 페이지 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했던 거 또 반복해. 그 다음 뭐예요? 3페이지 가, 4페이지 가, 5페이지 가 이걸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주소창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전체 페이지에서 페이지를 바꿨을 때 뭔가 값이 좀 길어졌고 특정 값이 3페이지 하면은 뭔가가 3으로 바뀔 겁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걸 가지고 오늘 배운 포문을 또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페이지로 언제까지 가야 돼?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6페이지. 제가 이거는 임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도토가 상품명 6000페이지 한번 눌러볼게요. 6000은 없네요. 마지막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요? 요것도 퀴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서 제품 정보를 다 가져와서 엑셀로 출력하세요. 요게 숙제고요. 제가 이렇게 숙제를 드리는 이유는 저만 따라해서는 진짜 실력이 안 늘어요. 개발은 저도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하고 복습하면서 저도 실력이 늘고 있는 거고 응용을 해야만 늡니다. 도토를 이렇게 성공하시고 내가 주로 막 타겟으로 했던 도매 사이트 뭐 예를 들어 막 보부상단 이런 것들을 한번 상품 수는 적지만 엑셀 안 주는 곳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차곡차곡 쌓이고 실력뿐만이 아니라 개발로서 이렇게 하면은 내 매출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도 엄청나게 생기니까요. 많은 분들이 보진 않겠지만 이 영상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 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저희가 지금 14년째 계속 버티고 있는 힘 중에 이것도 하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는 만큼 쭉 성장하시면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